두 번째로 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님, 예, 슈퍼챗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랑맨님, 예, 이상한 글 올리는 사람 보는 즉시 내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참, 그러네요. 예. 제가 정말 답답한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또 댓글창에서 이 난리가 날까봐 제가 오늘도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이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주제를 할 것인가, 이 주제를 다룰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걸 내가 왜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댓글창에 들어와서 또 난동을 부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영구히 추방해야 되지, 해야 될 주제를 미룬다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상대로 준동하는 자들이 있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제 채널에 이제 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9분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소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조만간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진짜로 소환을 할까요? 과연 검찰이요? 참, 저로서는 과연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할까?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조만간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할 거라고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들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표면적인 내용만 보자면 글쎄, 그렇게 보는 게 그리 틀려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속성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김건희를 소환하는 게 검찰로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검찰이 지금 내일 모레라도 당장 김건희를 소환할 것처럼 하는 것은 일종의 연막 전술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신들을 향하는 비난을 조금이라도 회피해 보고자, 혹은 김건희 특검,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 입법화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막아보려는, 어떻게든 간에 방해를 한번 해보려는 검찰의 속성이 숨어 있는 거죠. 아니, 검찰이 소환까지 했는데, 에이, 특검을 해. 아이, 특검 하지 말아도 돼.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검찰이 윤석열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게 있는데, 물론 그 부분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진짜 이유는 김건희 특검을 막겠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 뭐예요?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 김건희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에서 지금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가서 김건희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이 싸게 먹히는 거다라고 윤석열을 설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간단해요. 김건희 특검을 막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 싸게 확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거든. 저와 같은 생각은 제만의 생각이 아니라 검찰을 겪어본 사람, 검찰 고위 관계자로 있었던 사람들이면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전직 검사들로부터 제가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김건희 소환, 현재의 검찰은 절대 못한답니다. 탄핵이라도 발의되면 몰라도. 자, 일단 좀 실망스러운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망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겠죠. 자, 내일 검찰이 최재형 목사를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디올백이 중요해? 디올백은 기껏해봤자 김영란법 위반밖에 안 됩니다. 처벌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도 솔직히 애매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도이치모터스죠. 근데 지금 도이치모터스로 집중되어야 할 그 시선을 디올백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아마 검찰은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 특검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성윤 의원, 전 검사장이었던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종합특검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종합특검. 그 김건희 종합특검에는 디올백 사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도 물론이고요. 양평고속도로까지 다 포함이 됐죠. 자, 그런데 검찰은 그런 김건희 종합특검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검찰 소사가 마치 김건희 소환의 전초전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네, 아닙니다. 물론 검찰은요, 이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거예요. 최재형 목사 소환한다면은 이명수 기자 소환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초심님 막 끌고 갈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김건희지. 그 단계까지 못 가요. 뭔가 특별한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MBC 쪽에서 뭐 소환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기사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볼게요. 엊그저께 MBC에서 검찰이 김건희 소환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이 결정하면은 동시 조사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김건희 소환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언제 소환할 건데? 언제 소환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윤석열이 결심을 해줘야지 소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세요.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엄청난 뉴스인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안 하겠다는 얘기지, 이 말은. 검찰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도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했는데, 항소심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지금까지 수사를 못했어. 그거는 말이야. 법원이 질질 끌면서 정권 눈치를 보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법원이 잘못했어. 라고 핑계를 댑니다. 개소리죠. 자, 그러면 검찰은 왜 항소심이 안 끝나면은 검찰이 수사 못하나? 이 질문에 검찰은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이 오케이 해줘야지.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마치 김건희를 소환할 것처럼 연극을 함으로써 자신들을 향하는 비난 화살을 살짝 피해 나가고 동시에 김건희 특검 역시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의도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러나는 바로는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할 거라는 것은 일단 아니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김건희를 소환하겠다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라도 밝힌 사람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소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검을 막으려면 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싸게 기소를 해서 1심에서 딱 그냥 쇼부를 봐버리는 게 특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검찰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데일리안이라는 극우 매체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송경호한테 맡기는 게 가장 싸게 꺾는 거다. 그런데 왜 송경호를 교체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보도죠. 여기 보면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송경호한테 맡긴 게 가장 싸게 끊는 거다? 자, 그런데 이 송경호조차도 지금 인사조치를 당할 상황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소환해서 약식 기소를 해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벌금형으로 끝나버리게 만드는 거라고. 주가 조작 어떤 경우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벌금형으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벌금형이 나와버리면 벌금형 받고 항소 안 하고 정식 재판 청구 안 해버리면 땡이에요. 그걸로 확정. 그러면 이미 판결이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특검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송경호도 그렇고 검찰에 좀 대가리가 돌아간다 싶은 놈들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싸게 얼른 끊어버리는 게 큰 피해를 막는 거다. 한 대 맞고 끝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소환조사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윤석열은 야, 웃기지 마. 무슨 택도 안 된 소리야.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하는 낌새가 조금만 보여도 윤석열은 검사 라인을 싹 교체해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얼마 전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거예요. 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이런 거를 잘 컨트롤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예로부터. 이렇게 잘 컨트롤 해가지고 꿍짝꿍짝 이렇게 해서 덮는 거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유명해. 그리고 말 안 듣는 사람들 은근히 가서 탕탕 치는 거 되게 잘합니다. 김주현만큼 잘하는 사람이 김강우 검사장. 이 두 사람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에 최고였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검찰이 과연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죠. 설령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소환하려고 하는 그 순간 조금만 낌새를 보이더라도 바로 윤석열이 날려버릴 거다. 그러면 나머지 검사들, 그 후임자들, 송경호의 뒤를 이어서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죠, 당연히. 겁나는데 왜 해? 못하지. 검찰은
애시당초 김건희를 소환할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소환할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 자체를 윤석열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낌새만 조금 보여도 날려버릴 거라고. 그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 사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박근혜 정권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정권 때 당시 검찰이 박근혜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가요? 소환을 했던가요? 아니요.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까지 손 안 댔습니다. 특검이 도입되고 나서 검찰은 수수방관했었어요. 그때 김수남 검찰총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실상 박근혜의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신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의 이원석 검찰총장과도 매우 닮아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원석 검찰총장 바지로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지라고. 지금까지 존재감을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검찰총장으로서도 그렇고 그 전에 평검사 시절, 부장검사 시절에도 그닥 두각을 드러낸 적 없습니다. 존재감 그렇게 없었어요. 수사를 잘했다?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려워요. 딱히 성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말은 뭘로 의미하느냐면 이원석이 자기 지지 세력이 없다는 걸 말한 거예요. 자기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상대로 칼을 뽑을 수 있느냐? 못 뽑죠. 불가능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원석보다 훨씬 강단이 있다라고 평가받고 수사검사 시절 3차장 검사 시절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던 김순환 검찰총장 역시도 막판까지 박근혜를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와 관련해가지고 특별수사본부, 최순실을 잡아가두고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었지만 박근혜에 대한 직접 수사를 계속 미루었고요. 결국에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어서 최순실을 구속시킨 게 이 특별수사본부예요. 그래 놓고도 박근혜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했어. 압수수색도 못했어. 하면 척만했지. 김수남도 그랬는데 과연 이 이원석, 바지 중에 바지 이원석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자, 이런 얘기는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이 얘기는 전직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전직 검사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원석이가 윤석열한테 칼을 뽑는다고? 야, 그거는 못하지. 차라리 한동훈이가 빡 돌아서 칼을 뽑는다면은 차라리 그거는 말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원석은 못해. 왜?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러려면은 자기 말이라면 껌뻑 죽을 수 있는 신복, 절대 신복이 필요한데 그런 놈도 없어. 그럼 누가 할 거야? 지가 직접 할 거야? 이원석은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윤석열한테 칼을 들이민다? 아니, 김건희 소환을 한다? 역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려고 하는 것일 뿐 실제로 소환 조사를 할 의도는 없다라는 게 검찰 출신, 검찰에 좀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는 뭐 검찰이 잘하겠지 뭐 이렇게 막 두둔하다가 조금 얘기가 깊이 들어가면은 딱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검찰이 어떻게 윤석열한테 칼을 들이대겠냐. 그거는 아니지. 그건 못해. 불가능해. 모두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딱 한 가지 가능성은 있어요. 뭐?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면. 탄핵 관련 절차가 스타트 되기만 하면은 바로 검찰이 칼을 뽑으려고 할지도 모르겠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불가할 거랍니다. 달리 말하자면 특검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아니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탄핵하는 게 바로 뭐 되겠어요? 특검 절차를 거쳐가지고 윤석열이 뭔 잘못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드러나야지 가능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당장이라도 소환할 것처럼 떠드는 거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다. 여론의 추이를 간보겠다라는 얘기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자, 참 그런 생각하면 참 씁쓸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얘기는요. 저의 얘기가 아니고요. 오래전, 그러니까 뭐 오래전도 아니구나. 한 7년 전쯤에 검찰에 있다가 퇴임하신 고위 검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퇴임한 양반이지. 그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수사 못한다. 당연히 김건희도 소환 못한다. 윤석열이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욕을 먹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칼을 들이밀었다가는 칼 들이민 놈이 뒷감당을 못할 거다. 왜? 그놈은 부린 데가 없나? 나중에 똑같이 당할 텐데. 자, 뭐 이런 얘기를 합디다.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검찰 믿지 마라. 검찰이 우째 하던 간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가야 한다. 나중에 검찰이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칼을 뽑는 경우가 있겠으나 그거는 검찰이 개과천선해서가 아니라 자칫했다가는 지들도 죽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왔을 때나 가능하다. 지금은 검찰이 위기에 몰리기는 했으나 절대절명의 상황은 아니다. 자칫 검찰과 윤석열이 공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윤석열이 죽으면 검찰은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향해서 칼을 뽑아내? 그런 일은 없습니다. 더 검찰이, 더 윤석열이 위기에 몰린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다. 라는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